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탐구해보면서 이번 시간 블록타임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모든 별로 함께 토의해보고 서로 협력해보면서 또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소인수분해가 무엇인지 그 뜻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예제를 한번 풀어보는 문제 숲숲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먼저 첫 번째로 12를 한번 소인수분해 해볼까요? 그래서 12를 한번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생각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생각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벌써부터 문제를 해결해 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은영이가 얘기해 줄까요? 은영이가 12를 소인수분해 해보니까 다음처럼 방금 우리가 배운 방법대로 가지로 나누어서 12는 2 곱하기 3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쪽에서 형주가 선생님 저는 다른 답이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그냥 답 좋았어요. 그 다음에 형주의 답 한번 들어볼까요? 형주는 선생님 저는 3부터 시작해서 다음처럼 소인수분해 결과를 얻었는데요. 네, 형주는 12는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나와서 선생님 저는 은영이와 답이 달라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지금 둘의 답이 순서가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다르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맞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소인수분해를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순서를 생각해 주게 되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어떤 숫자를 소인수분해한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인수분해를 할 때에는 우리가 소인수분해는 그렇죠. 1보다 큰 자연수를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낼 건데 여기에서 한 가지 규칙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소인수분해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순서를 고려했을 땐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으므로 소인수분해 할 때는 작은 소인수부터 크기순으로 적어주기로 우리가 약속을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인수분해 할 때 작은 소인수부터 써주게 된다면 지금 12를 소인수분해한 결과는 한 가지로 통일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지금 다들 얘기해 주었듯이 둘 중에 여기서 소인수가 2와 3이니까 작은 소인수부터 써주게 된다면 12는 다음처럼 2에서 3으로 크기순으로 써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같은 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그렇죠. 거듭 제곱을 이용하기로 했으니까 12를 소인수분해한 결과는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줘도 뒤에서 잘 보일까요? 네, 국민이가 선생님 잘 보여요 라고 해주어서 이미 두 번째 문제는 이 아래쪽에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번에는 60을 소인수분해하고 한번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문제도 해결해 볼까요? 지금 선생님 시간 2분 정도 주면 충분할까요? 네, 시작! 네, 다들 잘 해결해 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종원이가 얘기해 준다고 하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준 대로 소인수분해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 보았더니
60은 다음처럼 2 곱하기 5 곱하기 6으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라고 해주었어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종원이한테 선생님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60을 소인수분해 했다면 여기에서 소인수를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종원이가 좋아요. 종원이가 2와 5와 6이에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우리가 소인수가 어떤 것이었죠? 그렇죠. 약수들 중에 소수인 것을 우리가 소인수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 6이라는 것은 어때요? 1 곱하기 6도 되지만 그렇죠. 2 곱하기 3으로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아직은 소인수분해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6을 소인수의 곱으로 한 번 더 곱해주게 된다면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작은 소인수부터 크기 순으로 써주기로 했으니까 결과는 그렇죠. 2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옳은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소인수분해할 때에는 우리가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소인수분해할 때에는 작은 소인수부터 크기 순으로 곱하는 규칙을 생각을 해야 우리가 함께 의사소통을 할 때 원활하게 소인수분해가 유일하게 나옴을 알 수 있다는 것 기억하길 바랄게요. 자, 우리 그 다음으로는 모둠별로 함께 토론해보는 함께 쑥쑥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가지 예제를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과 해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 볼 건데, 자, 먼저 우리가 40의 약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40의 약수 어떻게 되죠? 그렇죠. 1, 2, 4, 5, 8 잘 불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40의 약수를 구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해주었는데, 그러면 3600의 약수는 어떻게 되죠? 그래요. 지금 바로 우리가 떠올리기도 힘들고 또 우리가 구한 결과가 정확하게 맞았는지 우리가 빠뜨리는 약수가 있을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약수를 조금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40을 소인수 분해해 보겠습니다. 자, 소수 중에서 5를 생각해 주었네요. 좋아요. 그 다음 우리가 쭉쭉 해나가면 40은 2의 세제곱과 5를 곱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40의 약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40의 소인수 분해했을 때 소인수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2와 5가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소인수의 거듭 제곱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소인수의 거듭 제곱은 2의 세제곱과 5가 있어요. 그러면 2의 세제곱의 약수는 8의 약수인데 1, 2, 4, 8 그렇죠. 거듭 제곱으로 나타낸다면 2의 세제곱의 약수는 다음처럼 4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의 약수는 마찬가지로 1과 5가 있겠죠. 자, 이들을 한번 곱해 볼게요. 곱해서 우리가 표로 한번 정리했을 때 결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잘 불러주고 있어요. 1, 5, 2, 2 곱하기 5, 2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5,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5 라고 해줬네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40의 약수라고 물어보았을 때 찾은 수들이 다 이 파란색 안에 있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40의 약수를 총 8개다 라고 구할 수 있네요. 이렇게 우리가 표를 그려서 해결한다면 약수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모둠별로 한번 해결을 해보는데 60의 약수를 선생님이 60보다는 75라는 숫자로 한번 해볼까요? 75의 약수를 한번 구해보고 모둠별로 발표해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 한 7분 정도면 충분할까요? 선생님 5분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5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시작. 네, 여기 이 모둠은
선생님 지금 약수의 개수를 소인수분해하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75가 3 곱하기 5의 제곱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방금 했던 활동처럼 소인수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3과 5가 되니까 우리는 3과 5의 제곱 이들의 약수를 각각 선생님처럼 표로 작성한 다음에 약수의 개수를 한번 약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볼까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 시간 더 필요할까요? 자, 그러면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우리 산모듬이 발표해 준다고 합니다. 자, 산모듬이 작성한 표를 한 선생님이 보고 여기 칠판에 옮겨줄게요. 산모듬이 잘 해결해 주었네요. 75를 소인수분해 해보니까 3 곱하기 5의 제곱이 나와서 소인수인 3과 5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대요. 그렇게 생각해봤더니 1과 3, 또 1과 5와 5의 제곱을 생각할 수 있었고 이들을 각각 곱한 것이 약수가 되는 것을 배웠으니까 표를 작성해 보았어요 라고 해주었어요. 자, 좋아요. 그래서 우리 산모듬의 표를 선생님이 여기에 적어보면 다음처럼 됨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약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약수가 1 작은 것부터 쓰면 1, 3, 5, 15, 25, 75 총 6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라고 산모듬이 잘 발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들 약수를 정확하게 잘 구해 주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사실을 통해서 뭔가 약수의 개수에는 규칙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어떤 자연수 n이 있는데 p의 k제곱과 q의 m제곱으로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 물론 소인수분해니까 pq는 서로 다른 소수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n의 약수는 몇 개가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자, 그러면 n의 약수의 개수보다 먼저 n의 약수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요? 방금처럼 표를 그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좋아요. 우리가 한번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소인수는 무엇인가요? P와 Q가 있고 이들의 거듭제곱의 약수를 생각해서 표를 작성한다면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모든 별로 토의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5분 정도 더 시간 주도록 할게요. 시작! 네, 이제 여러분들의 발표를 또 이어서 발견한 것 같아서 지금 1모듬이 저희 모듬이 얘기해 볼게요 라고 해주었어요. 자, 우리 1모듬의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선생님, 아까처럼 표를 작성하게 된다면 P의 K제곱의 약수는 K 플러스 1개가 돼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왜 그렇죠? 선생님 1 P제곱, P세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게 된다면 이 거듭제곱에서 지수에 해당하는 K에 1을 더해주면 돼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1번은 좋아요. 자, 그 다음에요. Q의 M제곱의 약수는 M 플러스 1개가 되어서 그래서 표를 작성했다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약수의 개수는 여기에서 선생님 저희가 발견했던 것이 두 개, 4개가 돼서 8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2개, 3개 곱해서 6개가 나왔던 것처럼 여기에서 약수의 개수는 세로줄로 K 플러스 1개가 생기게 되고 가로줄로 M 플러스 1개가 생기게 되어서 따라서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었어요. 지금 1모듬이 되게 잘 발견해 준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세로를 K 플러스 1개, 가로를 M 플러스 1개로 생각했지만 그 반대로 생각해 주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둘을 반대로 곱해도 상관없지만 지금처럼 소인수 분해를 할 때는 크기 순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처럼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좋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는 소인수가 3개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 선생님,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추측해 주기를 그냥 1씩 더해서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상해 준 대로 소인수가 몇 개이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소인수 분해한 결과에서 지수들의 1을 더해서 곱해준다면 약수의 개수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에 소인수 분해의 의미에 대해서 배워보고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약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탐구해준 대로 소인수 분해를 할 때 사용했던 규칙과 또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지필평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